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생면부제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갭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어요.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팔에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오뿐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쁜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 있고.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 막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을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셨더니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예,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혼자 생각을 해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미인하면 대명사가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저는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관해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넋을 빼앗아 놓을 정도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견줄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되며 그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우러진 그의 개성은 남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가 있었다고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대화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양귀비도 비슷했다고 해요. 대화를 잘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상에 보면 환비연수라는 고사성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나라 성황제 부인 이 효성 왕후이자 중국 전통적인 미인상으로 불리는 조비연은 날씬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양귀비는 좀 이렇게 후덕한 편이었나 봐요. 말하는 순간 몹시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양귀비 시절의 풍문과 설화를 엮은 책을 보면 이 당나라 현종이 비빈과 그리고 궁녀들을 거느리고 연못의 연꽃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꽃의 아름다움도 해어화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해어화란 말을 이해하는 꽃,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양귀비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왜? 내 말을 이해하니까. 현대로 치자면 완전히 이금희 씨를 그대로 지금 이 시대의 양귀비셨어요. 묘사하고 있는, 예. 양금이. 양귀비. 양금. 양귀비.